선생님,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공간이 생기고 먼지가 생기고 우주와 지구가 생겼을까요? 글쎄요. 이건 역시 알 수 없지 않을까요? 네,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신이 모든 걸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신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전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계속 생각했는데 여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신이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것도 맞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접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 쪽을 찾아보다가 다 비슷한 말들만 있었는데 이게 그나마 조금 궁금증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떤 말인가요? 그건 있다와 없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동시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처음에는 역시 저도 이 말을 듣고 아니 빅뱅 전에 그래서 뭐가 있었냐고 또 무엇이 있었냐니까 하고서 저항했어요. 그런데 이 일언론, 즉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알 수 없게 리밋이 걸린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해도 이걸 알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이해할 수 없게 한 단계 넘어 생각해보는 거죠. 실제로 과학에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다고 하니 있다와 없다가 동시에 있구나 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아니고선 사실상 다른 것들은 와닿은 게 전혀 없었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다가 성립이 되질 않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우주나 어떤 공간이 생기기 전에 의식이 먼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희도 현재 생각 이후 몸이 움직이는 시스템이니 먼저 의식이란 게 생겨서 보다, 듣다, 먹다를 생성하다 나중에는 더 많은 걸 체험하고 싶어서 지구 심일처럼 즉 물질을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영화 매트릭스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점이요? 이 의식이란 것이 생기고 처음 만들다 보니 매트릭스 초기 버전처럼 허접한 거죠. 음식이란 건 맛도 없고 제대로 된 사랑이나 오감들이 체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가상세계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우리 세상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진짜 같으니까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잠깐 지구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바로 이 게임이 가짜거나 인위로 자신이 만들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미가 반감이 돼요. 아프긴 아픈데 씨발 너 가짜란 거 아니까 흥미가 떨어진다. 놔두거든? 이게 착한 역할 양보했는데 짜치게 하네. 아이씨, 뭐래. 나 죽으면 다신 공주 안 할래. 이거 재미없어. 이렇게 현재 아픔과 행복 등을 느껴도 기억이 없으니 재미가 반감되어 어떻게 이 게임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후 생각이 났는데 그게 바로 활용 정점으로 기억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진짜이게 인식한 다음 게임을 체험하면 너무 재밌고 원래 무한한 큰 에너지가 아닌 객체인 내가 진짜 나갔거든요. 이 천하의 말미잘 같은 새끼! 넌 진짜 태어날 때부터 악당이야! 누가 용사로 태어나래? 나는 왜 공주로 태어난 거지? 선생님, 여기서 기억을 지우면 엄청나게 실감 있는 게임이 되는데 이 게임을 더 한층 재밌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바로 죽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게임이라고 하면 더 간절하고 재밌으니까요. 또 거기다 인간의 본능으로 죽음에 대한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해요. 기억이 없으니 죽음이 영원히 끝이라는 생각에 로그아웃을 못하게 막는 거죠. 아, 기억 없이 시작되고 죽음이란 걸 설정하면 확실히 더 실감나긴 하겠군요. 네, 웃기게 또 죽으려고 할 때 사람은 가장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선생님, 진지하게 보면 이 손의 촉감, 이게 어떻게 가짜겠어요. 거기다 죽고 싶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차가운 바람의 느낌과 억울함, 두려움 등이 더해져 더 죽고 싶지 않게 됩니다. 우린 정말 이 세상이 게임 같은 거라서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방금 체험했던 것이 게임이라 어이없어 할까요? 경성님의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렇다라고 말하기엔 제가 확신이 없네요. 네, 저도 사실 그래요. 아, 그리고 이건 약간 또 다른 영성 쪽에서 한 말인데 말이 좀 다른 거예요. 네, 말씀해보세요. 전에는 지금 부자나 똑똑한 사람들이 급이 높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오히려 지금 인생의 난이도가 높은 사람들이 급이 높다는 전제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더 재밌는 게임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깨고 또 깨면 아까처럼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 난이도를 높여 도전하는 거죠. 이거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 괜찮아요. 방금 삶도 엄청 힘들었는데 깨고 나니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이번엔 더 힘든 삶으로 살아가서 경험치를 더 얻고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만화 스토리를 생각할 때 이것들과 들어맞는 부분이 있는 게 사람들은 평범한 이야기들은 재미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과 사건이 있을수록 재밌어하고 누군가 실제로 엄청 슬픈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공감도 하고 안타까움도 느끼고 슬퍼하기도 하는데 반대편 감정에선 이걸 재미라고 인식해요. 말도 안 되는 폭력과 잔인한 것들도 인간은 이걸 재미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건 결국 신이 이렇게 만든 거고요. 네, 인간이 그런 면에서 참 복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성님이 신은 작가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동일한 것도 신기하고요. 인간이란 게 이렇게 되어 있게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장애인이나 삶이 엄청 힘든 사람들에게 다 네가 선택해서 들어온 인생이다. 참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건 그렇죠. 네, 지금 인간으로 사는 우리에겐 돌팔매를 맞는 사고방식이겠죠. 아무튼 이런 걸 알고 나서 저는 엄청나게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느낌이 들어요.
복잡할 땐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돈이나 벌어라 라는 감정이 돌아오고, 또 반대로는 내가 느끼는 이것들이 맞으니 단순하게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올라오고요. 중요한 건 확실히 죽음이란 게 두려움만 있었다면 그래도 인식이 긍정이나 보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이네요. 제가 전생에 지은 것들이 카르마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무기력했어요. 만화나 영화에는 결말이 있고 작가는 결국 결말을 쓰는데 우리는 현재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게요. 이건 카르마와 비슷하면서 다르지만 왜 인간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지도 찾아봤는데, 그런 게 있나요? 네, 근데 이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 관점으론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하나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작은 사고나 큰 사건, 사고는 왜 일어나는지, 태어난 건 내가 선택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운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하기엔 제가 느낀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대략 조사한 바로는 아까처럼 즐거움, 행복을 크게 느끼려면 그 반대격인 에너지도 있어야 한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 행복과 즐거움만 느끼라고요. 그러면 증오, 공포, 고통 등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념체들이 모여서 풍선처럼 부푸는데 이걸 계속 허두개만 둘 수가 없어. 결국 해결을 해야 한다고요. 행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어. 아프고 싶지 않아. 우린 어디로 가냐고. 그러다 각기 선택한 죽음과 시간이 맞물릴 때 이 모인 사념체를 해결하기 위해 자꾸 큰 사건을 현실로 내비치게 되고, 지나가던 돌멩이로 맞던 아파트가 무너지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작동해서 절대로 우연으로 생기지 않게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우린 체험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거기다 제가 가장 거부감이 심했던 것은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의인데요. 이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겐 엄청 상처되거나 어이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인간의 생각과 눈으로 보면 팔짝 뛰어 누르시지만 이곳에선 아무리 엄청난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이것들은 다 서로 체험할 것들이 있어서 일어난다고 해요. 확실히 전생 기억이 없는데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 저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아프고 왜 돈이 없을까, 난 왜 이럴까를 반복하는데 역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정해져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하고, 여기서 하나 생각한 건 왜 저처럼 이렇게 깨어나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건 단지 생각이 많아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찾아보고 생각해보니 이건 영혼의 진화와도 상관이 있는데, 짧게 말하면 시기만 다를 뿐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각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큰 일을 겪고 인생이 무너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사건이 생기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와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잠시 생각하다 넘겨서 예전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성장을 위해 현재든 다음 생이든 또 이렇게 깨울 만한 일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시기만 다를 뿐 다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로 가는 길이라는 말인데, 이건 그냥 표처럼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인데 한번 읊어볼게요. 대략 어떤 곳은 단계가 더 있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영혼의 단계는 1단계에서 5단계가 지구에서 적용된대요. 이건 환생과 깨달음의 횟수와 상관이 있다고 하는데, 1단계는 태아의 영혼으로 목적은 오로지 생존, 본능이며 당연히 지구 전체에 분포되어 있지만 주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개념과 구분이 나와 너같이 단순하고 동물같이 두려움이 지배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태어났으니 가장 순수하다고 하네요. 2단계는 아기의 영혼으로 이들도 아직은 육체적인 생존이 주된 목적이고 1단계보단 객관적인 사건을 갖게 되고 아직도 지도자 밑에서 사회적인 규칙을 잘 따르며 종교의 심취에 공신도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정적이고 가족을 잘 챙기고 원리 원칙인 공무원 등등 관료인 같은 일을 하며 고지식한 사람들이 많고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이며 반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요. 3단계는 젊은 영혼으로 권력과 부, 성공, 유명한 스타, 물질에 집착하고 오로지 경쟁을 하며 쟁취하려고 합니다. 고차원적인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쓸데없으며 현실만 중요하게 여기고 외모만 신경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영혼이래요. 좀 발달된 도시에 살며 도시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든 도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4단계는 성숙한 영혼인데 자신이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가 중점이고, 3단계가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라면 4단계는 내부로 향하며 영적으로 눈을 뜨는데, 종교에서 벗어나 미스테리, 철학, 예술의 두각을 보이지만 아직은 불안하여 정신병과 우울증, 왕따, 사회 부적응 등 혼자 있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돈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기부하거나 명성을 내려두고 떠나는데 3단계의 영혼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5단계는 마지막 오래된 영혼으로 나뉘는데, 이 사람들은 부처처럼 나 하나가 아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동시성을 느끼며 최대한 카르마를 발생시키려 하지 않는데요. 돈이 목표가 아니며 수동적, 게으르며 나태함과 자연을 좋아하게 되며 역시나 내면 세계를 탐구하며 자신이 깨달은 것을 타인에게 전파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해요. 뭔가 그럴싸한데요? 정말 게임 캐릭터처럼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꼭 죽고 나서 환생 후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빡시게 산다면 전 단계가 몇 단계를 현생에서 경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이 단계는 인간이 작용하는 잘났다, 못났다의 개념이 아니고 우쭐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알게 되어서 타인을 내려보면 그건 그거대로 부작용이 나고, 또 나이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이쁘다고 무작정 단계가 높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누구나 단계에 따라 느끼게 되어 있고 빨리 거치려는 경주도 아니라는데 이 말들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한때 이런 걸 알고 나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왜 수준 낮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형한테 말해서 은근히 강요 아닌 강요를 한 적도 있고요. 그걸 알아채는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참 신기한 게 지금 말한 것들과 비슷한 드라마를 봤어요. 그 예전에 브레이킹 배드를 만드는 감독이 이번에 새로 만든 드라마가 있는데 뭔가 비슷해요. 우주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지구로 오게 되면서 지구인들이 침으로 인해 감염되면 서로 정신이 하나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몇 명만 빼고 모두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신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엄청난 기쁨과 하나됨을 느끼는데 전 이게 일언론에서 찢어지고 여러 갈래로 갈리고 사람들도 대치가 수없이 생기다가 어느 지점이 됐을 때 저 드라마처럼 다시 일언론, 즉 하나로 가는 길로 갈 거라고 혼자 예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더 가속시키는 게 현재 AI라고 생각하고요. 드라마 제목이 무엇인가요? 쿨루리부스라고 부제는 행복의 시대예요. 내용이 좀 느리긴 해서 전 2배속으로 봤는데 설정이 좀 신선하고 독특해요. 한번 봐보세요. 네,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랑 사실 자유의지랑 중첩되면서 전 지금까지 제가 선택해서 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자유의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었죠? 그럼 이번에는 왜 제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되었는지 말해볼게요. 그리고 또 차원에 대해서도요.